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저번 주 첫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 나가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 방송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서울에서 열리는 좋은 미술 전시회가 있어서 작품 설명과 작가 설명, 그리고 전시회 가는 방법 등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프닝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 곡 듣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술 전시회에 관람하러 가기 전에 듣고 가시면 좋을 노래가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존 케이의 6 months 듣고 오실게요. It's been 6 months and 7 days when I'm without you. There ain't no way I don't think about you. All I do is think about you. I love when you get so shy that your cheeks turn red. How am I the only guy inside your head? I'm thinking out loud. Yeah, I'm just thinking out loud. Cause baby, when we fall asleep, you know that you're safe with me. Baby, this is all we need. And we're right where we belong. Wish I didn't have to go. It's hard to leave you all alone, even when we're far from home. Yeah, we're right where we belong. It starts to hurt, I'm getting jealous of my own t-shirt, the way it holds you. And I wish that I could hold you. Haven't slept in 3 nights, yeah, you're on my mind. Flipping through photographs to pass the time. I'm thinking about you. Yeah,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yeah. Cause baby, when we fall asleep, you know that you're safe with me. This is all we need. And we're right where we belong. Wish I didn't have to go. It's hard to leave you all alone, even when we're far from home. Yeah, we're right where we belong. I'm thinking about you. Yeah, we're right. You're safe with me. Baby, this is all we need. And we're right where we belong. Wish I didn't have to go. It's hard to leave you all alone, even when we're far from home. Yeah, we're right where we belong. 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숲은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존 케이의 6 months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좋은 미술 전시회가 있어서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미술 전시회 종종 가시나요? 한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주에 한 번 작은 전시회도 찾아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서대문구에서 가까운 안국역, 인사동에 작은 전시회들도 많으니까 시간 나실 때 그냥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미술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는 특별 전시회입니다. 경복궁역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닌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방법 그리고 예매 방법도 방송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인데요.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명화 55점이나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세기 새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 미술 명작을 통해 미술의 주제가 신으로부터 사람과 우리 일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조명한 전시라고 합니다. 이 전시는 2023년 6월 2일에 이미 시작했고요. 10월 9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휴관일은 추석 당일 9월 29일 빼고는 모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영국의 수교가 있었던 1883년 기준 14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 내셔널 갤러리 소장 명화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라고 합니다. 작가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라바조, 푸생, 벨라스케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고야, 터너, 컨스터블, 토머스 로렌스, 마네와 모네, 그리고 르누아르, 엄청 유명한 고갱과 반고흐까지 서양 미술 거장들의 명화가 전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르네상스 시대 회화부터 관람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인상주의 회화까지 15에서 20세기 초 유럽 회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 미술 명작을 통해 미술의 주제가 신으로부터 사람과 우리 일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조명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시되고 있는 작품의 작가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도 정말 많으니까 저도 꼭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보러 가실 때 관람 포인트 몇 개 알려드리자면요. 제목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인 만큼 종교와 신이 중심이 됐던 시대에서 사람과 일상에 대한 주제로 미술의 관심이 확장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장의 시선을 따라 조명하는 전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거장의 명화들로 역사를 엿볼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그랜드 투어, 산업혁명 등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유럽의 변화상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전시 작품들 중에 명작들, 대표작들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 요한이 있고요. 카라바조의 도마뱀에 물린 소년, 또 렘브란트의 63세의 자화상, 또 컨스터블의 스트랫퍼드의 종이공장, 또 마네의 카페 콩세르의 한 구석, 그리고 정말 유명한 반고흐의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등 런던의 대표 소장품들이 많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미술관이 얼마나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지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를 소개하기 전에 마치 이 노래를 들으면 전시관에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클래식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샤를르 트레네의 엔 아브릴 어 파리. s'éveille au mois d'avril, quand le soleil revient d'exil, quand l'air plus doux berce une jeune romance, quand le printemps vraiment commence. Alors voici qu'aux portes de Paris accourt tout le pays
par l'amour ébloui. Et du nord jusqu'au midi, la France chante et rit en avril à Paris. À Saint-Michel, la Seine oublie ses peines anciennes. Au cœur du Luxembourg, les oiseaux chantent l'amour. Sur un banc, Jeanne et Pierre sont de retour. Il fait si bon, mamie, de céder à l'envie d'un baiser que l'on prend, que l'on donne en même temps au milieu de la fête du printemps. Alors voici qu'aux portes de Paris accourt tout le pays par l'amour ébloui. Et du nord jusqu'au midi, la France chante et rit. En avril à Paris. 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샤를르 트레네의 엔 아브릴 어 파리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유럽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혹은 유럽에 있는 미술 전시회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곡이죠. 앞서 말씀드린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런던 내셔널 갤러리는 182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3세기 중엽부터 1900년에 이르는 약 2300점의 유럽 회화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컬렉션은 영국 국민들의 소유이며 입장료도 무료라고 합니다. 1824년 금융가이며 미술 애호가였던 존 앵거스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화작품 38점을 영국 정부가 사들인 것을 계기로 탄생하게 된 내셔널 갤러리는 현재까지도 컬렉션의 3분의 2가 개인 기증을 통해 구성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장들의 명화를 기증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죠. 1838년 트라팔가 광장 근처에 갤러리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건축가 윌리엄 웰킨스가 설계를 맡았다고 합니다. 컬렉션이 증가하고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공간 문제로 고민하던 내셔널 갤러리가 1991년에는 신관, 샌즈버리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투리와 그의 부인 드니스 스콧 브라운이 설계한 5층 건물이며 최신의 설비와 시설을 갖춘 포스트 모던 갤러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 컬렉션의 경우 유럽의 여타 국립미술관에 비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조토부터 세잔에 이르는 유럽 미술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의 주요 작품들을 고루 전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연 관람객 규모는 4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내셔널 갤러리의 더 깊은 역사로 들어가자면 존 앵거스타인으로부터 내셔널 갤러리가 시작된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해상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출신 금융인 앵거스타인은 평소 미술 작품 감상과 수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주요한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후인 1824년 4월 영국 정부는 그의 컬렉션 중에 주요한 작품 38점을 5만 7천 파운드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기본으로 삼아서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게 됐는데요. 앵거스타인의 컬렉션 중에는 세바스티노 델 피옴보의 큰 사이즈의 재단화인 죽은 나자로의 소생이 있었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와 영국 등지의 주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품들은 미술관 건물을 정하기 전까지는 팔몰과 100번지에 있는 앵거스타인의 집에서 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죠. 국립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언론들로부터 루브르와 비교된다며 조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풍경화 화가이며 아트 컬렉터였던 부몬트 경이 1826년에 자신의 컬렉션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그의 컬렉션 역시 앵거스타인의 집으로 옮겨져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828년에는 윌리엄 홈웰카가 기증한 34점의 회화작품도 추가됐습니다. 팔몰과 100번지에 있던 내셔널 갤러리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고 더웠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건물마저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인근 105번지 다른 건물로 이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좁은 실내와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들의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32년 건축가 월킨스는 트레팔거 광장에 왕실 마구간이 있던 자리에 내셔널 갤러리에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183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갤러리가 들어서게 된 새 장소는 부유층이 모여있는 웨스트엔드와 동쪽의 빈민지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도 부유층과 빈민층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15세기와 16세기 이탈리아 회화 컬렉션은 초기부터 내셔널 갤러리의 중심이 되는 컬렉션이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의 운영위원들은 처음 30년 동안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의 작품들만을 집중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결정은 내셔널 갤러리의 초기 컬렉션들의 균형 감각을 깨트리는 결과가 됐고 그 후 결론적으로는 1847년부터 1850년 사이에 다른 회화 작품, 특히 초기 이탈리안 학파들의 컬렉션 유입을 아예 막아버렸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1855년에 내셔널 갤러리의 디렉터였던 이스트레이크가 재직 10년 동안 유럽 전반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컬렉션을 구입함으로써 갤러리의 컬렉션은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보충한 이탈리아 회화 컬렉션을 통해 내셔널 갤러리의 이태리 회화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컬렉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1871년에 내셔널 갤러리는 총리였던 로버트 필의 컬렉션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컬렉션은 네덜란드와 폴랑드의 미술품들이 줄을 이루는 컬렉션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풍경화가로 유명한 호베마의 그 작품이 있는데 미들 하닐스의 거리 이 작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탈리아 이외 유럽 지역 회화 컬렉션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는 초기부터 풍부한 영국 회화 컬렉션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1840년대 중반부터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증도 하고 수집도 했지만 공간 문제가 여전히 있었던 것 같네요. 1845년에 로버트 버논이 내셔널 갤러리에 다수의 영국 회화 작품들을 기증했지만 이 또한 공간 문제 때문에 이 컬렉션은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지 못하고 맙니다. 팔몰 50번지에 있는 버논의 집에서 전시되다가 말보로 하우스로 이관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확보된 1000점이 넘는 터너의 유품 컬렉션 역시 장소 문제로 내셔널 갤러리가 아닌 남 켄싱턴에 전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인들은 장소 문제로 여러 장소에 흩어져 버린 영국 미술품들을 모아 독립적으로 전시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영국 미술품을 위한 전문적인 갤러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전시관이 바로 현재의 테이트 갤러리라고 합니다. 1889년 부유한 사업가였던 헨리 테이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을 국가에 기증했고 영국 미술품들을 위한 갤러리 건축을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번 주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헨리 테이트경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로렌스 알마타데마의 작품이었던 예견된 결론을 의뢰했던 사람이죠. 헨리 테이트경이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인 에이미 히슬롭을 맞아들이면서 결혼 선물로 의뢰했던 작품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계단 아래에서 반지를 만지며 프로포즈 전 떨리는 상황을 그린 작품 저번 주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또 나오니까 헨리 테이트경 굉장히 반갑네요.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헨리 테이트경이 테이트 미술관을 설립했고 오랜 논의를 거쳐 1897년 설립된 것이 현재 밀뱅크에 위치한 테이트 갤러리입니다. 이로써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국 회화 작품들은 테이트 미술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게 내셔널 갤러리가 운영되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내셔널 갤러리의 회화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웨일즈의 다양한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보통 성이나 대학 건물 등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0년에 프랑스 전투가 일어나자 작품들을 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의견 중에는 작품들을 캐나다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윈스턴 처칠은 반드시 작품들이 영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그로 인해 북웨일즈 맨노드에 있는 지하 채석장으로 작품들을 옮기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작품들을 보존하면서 당시 담당자였던 마틴 데이비스는 컬렉션을 과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었고 작품 보관에 있어서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인 1949년 내셔널 갤러리는 세계 최초의 자동 온도 조절 시설을 갖춘 미술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전쟁 중에 피아니스트 미라 헤스는 비어있던 내셔널 갤러리 건물에서 매일매일 연주회를 열었고 전쟁으로 상심한 대중들을 위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전쟁 중에도 예술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전쟁예술가 자문위원회는 한 달에 한 점 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전쟁 중에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전쟁이라고 하면 정신 없어 죽겠는데 미술 작품을 이렇게 공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생각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작품 한 점을 맨노드 지하 채석장으로부터 런던 트래팔가로 가져와서 내셔널 갤러리에서 대중들에게 공개했고 매달 새로운 지정 작품을 교체하며 전시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까지 이 행사는 계속되었고 종전이 되었던 1945년 마침내 모든 작품들은 다시 트래팔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아트 컬렉션을 구입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장들의 작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때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작품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내셔널 갤러리는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작품 3점을 이 시기에 추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 3점은 다빈치의 성 안나와 성 모자이고 티치아노의 악테온의 죽음 등 3점이 추가 구입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잠깐 쉬고 곡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로키 프레시의 Call Me When It's Over입니다. You can't call me when it's over. You can't call me when you're not sober. Cause you know I don't care about him. I think you better without him. Your friends say that he the one that you can't count on. But I'm the one you think about putting the house on, after putting your mouth on. Call me, be getting the dial tone, but only cause I'm putting in work strong. I got you so gone, your friends hate you now. And biting ass bitches wanna take your style. Everybody judging what you beat the trial. I get deep up in it like a root canal. Every time we stepping out, we making a statement. You ain't gotta worry about him, I won't say shit. Yeah, you know I hate waiting, but I stay patient. So Call me when it's over. 'Cause I know what to do to treat you right. So call me
dealing with the same shit. I'm on the road to riches, you should probably make a lane switch. You can leave the drama that you came with, and I can get whatever if you name it. Count a million cash, can you blog that? He ain't fall in line, he should fall back. We can do whatever if you call back. New cribs, new whips, and all that. It'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move that made me wanna get back in school, but still act a fool. I make you smile when you acting cool. I'm a real one, I like him with an attitude. And I wanted your name before I had a clue. Know you got a little man, I ain't mad at you. I know breaking up is hard to do, so all I really ask is call me when it's over, 'cause I know what to do to treat you right. So call me when it's over, I'm sure to make it worth your all this time. Yeah. Call me, baby, when you love, get low. Call me whenever you need some more. Just call me, baby, when you want that glow. Give it to you nice and slow. Call me, you don't have to be alone. Diamonds should be the reason you get cold. What's mine is yours, so call me when it's over. Call me, baby, when you love, get low. Call me whenever you need some more. Call me, baby, when you want that glow. Give it to you nice and slow. Call me, you don't have to be alone. Diamonds should be the reason you get cold. What's mine is yours, so call me when it's over, 'cause I know what to do to treat you right. So call me when it's over, I'm sure to make it worth your while this time.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로키 프레쉬의 Call Me When It's Over인데요. 마치 어려운 환경, 어려운 장소가 꾸준히 지속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국의 갤러리를 이어나가려는 투쟁 의지가 마치 곡에 담겨있는 듯이 파이팅이 넘치는 곡입니다. 이제 내셔널 갤러리의 소개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셔널 갤러리의 행정은 자선기구의 성격을 갖지만 공식 자선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운동 1992라는 기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갤러리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의 보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중조직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의 장은 영국의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에서 임명한 공무원 자격을 가집니다. 현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영위원회이며 이 조직은 박물관과 미술관 운동 1992의 세부 원칙에 따라 런던 내셔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셔널 갤러리에는 총 6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셔널 갤러리 소개를 쭉 해봤는데요.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주요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만큼 내셔널 갤러리의 재미있는 역사와 뜻깊은 의미를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소개되는 작품들을 미리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가셔서 보시면 더
빠르게 유익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혹시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인터넷에 작품과 작가를 쳐서 검색하시면서 마치 미술관에 간 느낌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파트는 인상주의 그 빛나는 순간입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 등장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산업혁명으로 근대화된 도시의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화가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야외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튜브 물감이 발명되기 전에는 정말 그리기 힘들었습니다. 물감을 짜놓으면 금방 굳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서 야외에서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상주의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색채를 그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가는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이며 회화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현실 속 순간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으로 향하던 화가의 시선은 점차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계를 넘어 화가의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트에서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 두 가지는요, 서로 연관성도 있고 작가들끼리도 친분이 커서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작품 중에서는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라는 작품이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오게 됐는데요. 이 작품은 정신병이 악화되었던 고흐가 프랑스의 생레미 마을 근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 옆에 폴 고갱이 그린 폴 세잔, 과일 접시, 유리잔, 사과가 있는 정물이 있는데요. 고갱은 평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최고의 보석이라고까지 말한 세잔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반 고흐와 고갱의 작품이 탄생하던 시절의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덜란드에 살던 반 고흐는 프랑스 파리로 온 1886년에 고갱을 만났습니다. 반 고흐가 1888년 남부 프랑스에 아를로 이사한 뒤 둘은 2달을 함께 지냈는데 반 고흐가 말싸움 중에 자신의 한쪽 귀를 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고갱은 아르를 떠나고 맙니다. 반 고흐가 자신의 귀 한쪽을 자르는 사건은 유명하고 작품으로도 남아있는데요. 반 고흐는 아르에서 해바라기 연작 등 대표 작품 등을 그렸지만 정신병이 점점 악화되어 1889년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 해인 37살의 나이로 자살하고 맙니다.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1889년에 바로 다음 해 그리고 자살하기 전에 그린 작품이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입니다. 이게 1890년에 그려졌고 고갱의 방금 소개해드린 폴 세잔, 과일 접시, 유리잔, 사과가 있는 정물도 1890년에 그려졌습니다. 반 고흐는 정신병원 근처에 버려진 정원을 그렸고 고갱은 세잔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이 작품을 그린 뒤 타히티로 떠났다고 합니다. 고갱과 고흐, 작품으로서도 또 친구의 인연으로서도 참 인연이 깊죠. 이번 전시회에는 전시실 중간중간에 화가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글귀가 있다고 해서 작품에 공감이 더욱 된다고 합니다. 그중 반 고흐 그림 옆에 있는 글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나는 대성당이 보이는 몇 개의 습작을 그렸어. 그리고 공원이 보이는 습작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대성당보다 사람들의 눈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단다. 사람의 눈에는 장엄한 대성당에는 없는 뭔가가 존재하거든. 진정 내 관심을 끄는 것은 거지나 거리의 여자일지라도 인간의 영혼이란다. 이렇게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이라는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네, 반 고흐와 고갱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관련된 노래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뎁트의 반 고흐입니다. I got something like a funny feeling. Stare at self-portraits till I cry. Take it away, just take it away.
the time I didn't know. One in a million things you showed. Straight from your heart, miles apart. Who was it for? I got something like a funny feeling. Staring self-portraits till I cry. Take it away, just take it away. A cafe, tears cleaning in the nighttime. Where I sit and write my mind. Don't take it away, take it away. I wouldn't say I have misfortune, 'cause there's nothing I would change. I'm just waiting for my moment, but it's in vain. Every piece that I've been painting, should I throw them all away? My cafe, flower faces bring me pain. I wrote my pains away here, but I know that they don't care. But I know that you don't care. Oh, no, no. I'm sorry for whatever I put you through. It's not easy putting down all of your love on a canvas, but you. I got something like a funny feeling. Staring self-portraits till I cry. Take it away, just take it away. A cafe, tears cleaning in the nighttime. Where I sit and write my mind. Don't take it away, take it away. 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뎁트의 반고흐입니다. 반고흐와 고갱의 설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네와 모네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카페 콩세르의 한 구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78년에서 80년경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마네가 카페 콩세르에서 맥주잔을 서빙하는 종업원의 모습이 인상적이라서 모델을 부탁했는데요. 모델료 받을 때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는 조건으로 수락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앞에 파란 옷을 입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종업원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빙하는 여성보다 앞에 나와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몰랐더라면 저 남자는 뭐지? 왜 앞에서 더 부각이 되지? 했을 텐데 서빙하는 종업원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구나 하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이번 마네 작품에서 등장한 카페 콩세르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카페 콩세르는 굉장히 그 시대의 미술 작가들에게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카페 콩세르는 평등한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카페 콩세르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와 술을 즐기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장소인데요. 또한 가벼운 노래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상주의 미술 작가들이 교류하는 세련된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이 카페 콩세르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당시의 파리는 나폴레옹 3세의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중세의 비좁은 골목길과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과 광장을 새롭게 짓고 있었는데요. 확정된 도로를 따라서 카페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밤에는 가로등이 빛나는 화려한 근대 도시로 변모 중이었습니다.
전통적 공연 장소인 오페라나 발레 극장이 좌석에 따라 입장료 차이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카페 콩세르는 입장료 차이가 없어서 중산층뿐 아니라 소시민이나 노동자들도 한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었고 그래서 평등하고 근대적인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네의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카페 콩세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에 있는 남자가 종업원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작품을 보니까 더욱 재밌습니다. 마네에 이어서 모네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모네의 작품 붓꽃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모네는 평소에 붓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모네가 1914년에서 1917년 사이에 그린 붓꽃 연작 20점 중의 하나로 지베르니에 있는 그의 정원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모네가 사망했을 때도 작업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작품을 완성했는지 아니면 미완성으로 남겨둔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였습니다.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작품 인상, 일출이라는 작품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빛은 곧 색채이다 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연작을 통해서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한 작가입니다. 그가 말년에 그린 수련이라는 연작은 자연에 대한 우주적인 시선을 보여준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네는 1890년 이후부터 하나의 주제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때 탄생한 연작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련이 있는데 이 시기에 그린 작품은 대부분 지베르니의 정원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모네는 젊은 시절 지베르니의 풍경에 감탄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큰 돈을 벌면 지베르니에 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늙어서도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았는지 모네는 정원사를 6명이나 두었는데도 자신 또한 정원 관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바라고 바라왔던 그 집을 얻었고 부유한 생활을 했는데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치고 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함께 배고픔을 견뎌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고 모네 본인도 백내장에 걸려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네는 백내장에 걸려도 자신은 그림을 그려야겠다며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악화 때문에 말기의 작품 상태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백내장이 악화된 1910년대 후반부터 임종 직전의 수련 그림은 매지가이를 보는 수준으로 집중해서 보지가 않으면 그저 수많은 선의 모임으로만 보이기도 합니다. 모네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도 빛에 따라 달라지는 정원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죽기 1년 전인 1925년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노화가의 마지막 투혼인 셈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린 그의 말기 회화가 추상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모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의 말들이 있는데 폴 세자는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네는 굉장히 빛에 따라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백내장이 심한 임종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열정의 인상주의 화가인 것 같습니다. 마네와 모네에 이어서 인상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핀세트의 자바자이브 들어보시겠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and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to, I'm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and I'll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Oh, slip me a slug from the wonderful mug, and I'll get a rush 'cause I'm snapping a jug. Oh, once up, onion and a raw one. Draw one. Waiter,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nin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Boston bean, Soybean, I said a little green bean. cabbage and green. You know that I'm not a cat about a bean. And lizard is a chili bean.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del, I'm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and I'll pour me a shot. A cup, a cup, a cup, yeah, don't mind. Oh, slip me a slung of the wonderful Meg. Yeah, I'll cut a rug, just a snuck and a jug. Dry, you're a nickel and a pot. Joe, Take it slow. Waiter,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and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Boy.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핀세트의 자바 자이브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마네의 카페 콩세르에 마치 나올 수도 있을 것만 같아서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네와 모네 인상주의 화가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인상주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인상주의의 시작은 비난의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당시 프랑스 화단을 주도하던 미술 아카데미에서는 초상화와 풍경화, 정모라보다 역사화가 중요한 장르로 인정받았습니다. 정확한 드로잉을 바탕으로 하는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강조했고 또 그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빛과 색채의 순간적 효과에 집중한 인상주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덜 완성된 또는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림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던 이전의 화풍들을 보다가 이렇게 새로운 빛에 의한 작품들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덜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아카데미가 주관한 살롱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들만의 전시회를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모네와 르누아르, 또 드가, 시슬레라는 작가가 참여했고 인상주의 전시회는 1874년부터 1886년까지 총 8차례 열렸습니다. 인상주의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1회 전시회에서 모네의 해돋이, 인상을 본 비평가가 그 전시회에 참여한 미술 작가들을 인상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비난에서 시작됐다는 게 저도 굉장히 충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뭔가 따스하고 햇빛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위로받는 포근한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고흐와 고갱 그리고 모네와 마네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시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전시회에 가시게 된다면 제가 설명해드린 설명들이 써있기도 할 텐데요. 그때 또 쉽게 빠르게 읽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인터넷에 작가와 작품을 검색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자면은 2023년 6월 2일에 시작했고요. 이 전시는 10월 9일까지 합니다. 휴관일은 추석 당일인 9월 29일입니다. 예매 방법은 인터넷 예매와 현장 예매가 있는데요. 인터넷 예매는 2주 간격으로 입장권을 추가로 판매하니까 그때 사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당일 입장권만 구매하실 수 있으시며 30분 단위로 회차별 한정 수량이 판매하므로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권도 인터넷으로 조회되니까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 관람 가격은 성인은 18,000원, 청소년은 15,000원입니다.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과 카드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꿀팁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당일 한정으로 50%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이날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 사람이 좀 많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복궁역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절대 아니니까 찾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번지에 있고요. 지하철로는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의 2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이촌역 2번 출구에서 309m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지하철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번호 1688-2063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전시회는 총 52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인 모네, 마네, 그리고 고흐와 고갱의 작품만 소개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추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7월에 무더위가 엄청 심해졌는데 다들 더위에 유의하시고 또 장맛비에 대한 피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꿈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책 깊은 이 밤에 남겨진 자리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는 서 어린 새도록 너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ea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 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 나는 수많은 밤 나를
가슴이 공허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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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